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공매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대우마리나 3차 아파트 31평형 경매 물건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본건 외에도 해운대구 우동에 아파트 경매 물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대우동 3아파트 51평형 있고요. 그리고 롯데아파트는 31평형도 있고 그리고 69평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파크 53평형 있고요. 그리고 제니스 64평형, 아이파크 44평형, 그리고 베네시티 81평형, 제니스 92평형, 다양한 평형으로 금액대도 다양하게 지금 법원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동부올림픽은 나왔다가 이 사건이 취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우마리나 3차 아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본건 분석하기 전에 간단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부산법원 앞에 있고요. 부산 사람이에요. 2019년 6월부터 유튜브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인기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계시는 분들 유튜브 보다가 한 번씩 이제 한 번씩이 아니고 사실은 꽤 자주 문의 전화 주십니다. 물건 제 본업은 경매 대행하고 돈을 버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경매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전화 주시는데 제가 일일이 친절하게 응대 다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 들어오시면 그런데 물어보시는 내용이 다 뭐냐면 여기 다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플러스 경매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동영상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영상도 있고 라이브도 있잖아요. 동영상에서 들어오면은 그렇게 해서 인기 순으로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뭐 강제 집행, 뭐 경매 절차, 그리고 빈집 명도, 예상 낙찰가, 그리고 뭐 선순위 임차인, 뭐 기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올려놨으니까 요 이제 인기 순 해가지고 한 2, 30개만 보시면은 중급 정도 수준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물건입니다. 대우마리나 3차 310동의 1층 물건입니다. 감정가 8억 9,700이고요. 한번 유찰됐습니다. 70%인 6억 2,790만원을 최저가로 4월 1일에 경매 진행합니다. 자,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부산 동부지원, 부산 동부지원의 2024 타경의 752번입니다. 자,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중요하다. 부동산은 그죠? 자, 입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여기가 2호선 동백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우마리나 1차, 대우마리나 2차, 그리고 대우마리나 3차, 경남마리나, 경동마리나, 그리고 대우동상 아파트, 그리고 동부올림픽, 그리고 베네시티도 아까 경매권 있다 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경매권은 대우마리나 3차입니다. 대우마리나 3차고요. 자, 대우마리나 3차 310동입니다. 310동. 요 입구동이다 그죠? 요렇게 들어가는, 그리고 남양입니다. 그리고 동백역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동백역이 한번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310동 앞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찍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횡단보도가 있죠. 횡단보도 건너면은 요 샛길이 있어요. 샛길로 가서 이렇게 3번 출구까지 하면은 279m, 그죠? 약 280m 거리입니다. 굉장히 가깝다. 그래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럼 위치는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등기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28일 날 지금 소유주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7일 근저당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증여가 됐는데 이 증여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가처분을 했습니다. 자, 사회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 이거는 소멸됩니다. 뭐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이 긴장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임차권 등기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는데 요 임차인 한번 봅시다. 임차권 등기한 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21년 3월입니다. 21년 3월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근저당 아까 말소기준 권리가 2020년 7월이에요. 그러면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임차권 등기권자의 전입일이 늦죠. 그러니까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자, 이 사람의 보증금은 3억 3천이라고 합니다.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당해서 3억 3천을 다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말소 대상입니다. 나머지 미배당 금액을 위해서 낙찰자가 인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조금 신경을 쓸 게 뭐냐면은 이거 취하되면 어떡하지? 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요 물건 같은 경우에 대우마리나 3차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올해에는 지금 실거래가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작년에 실거래가 보면은 거의 8억 후반대 9억 선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개물건 나와 있는 것도 그래요. 요 310동 1층인데 310동 1층 뭐 이 집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이 집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니까 다른 집이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멋지게 리모델링을 한 것도 아닌데 뭐 얼마 나와 있냐면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8억 7천인가 얼마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채권의 합계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은행 3억 6천,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3억 3천 이래요. 합하면 얼마죠? 6억 9천이다, 그죠? 그럼 매물 나와 있는 거하고 꽤 많이, 그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 이거 그러면은 열심히나 준비했는데 취하되면 어떡하지? 자, 그런 생각 들어서 저도 열심히 소개를 했는데, 목 아프게 이렇게 동영상 찍어 소개했는데, 취하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봤습니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이게 지금 하나은행이 3억 6천, 요게 지금 이제 NPL로 UH 제8자 유동화 전문위원회사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거예요. 결국 같은 겁니다. 청구 금액이 24년 2월 달에 청구 금액이 3억 6천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계속 연체 이자율 적용시켜서 불어나고 있겠죠. 1년 이상. 그리고 낙찰되고 예를 들면은 이게 4월 1일인데 4월 1일 날 낙찰되고 5월 달에 잔금 치고 6월 달에 배당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그죠 불어나겠죠, 그죠? 뭐 어쨌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압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해운대구 돼 있어요. 압류는 세금이다, 그죠? 자, 이것도 모른다, 그죠? 우리가 금액을 알 수 없어요. 하여튼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얼마 되겠어? 할 수 있다, 그죠? 여기 가처분 했습니다. 가처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자, 문건 송달 내역 봅시다. 문건 송달 내역. 자, 문건 송달 내역을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나와요. 24년 4월 17일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 가처분 건자 손땡땡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돼 있습니다. 자, 배당 요구 종기일은 4월 26일이라서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가처분 건자도 자기도 돈 받을 거 있다고 지금 신청을 한 겁니다. 그 금액을 알 수 없다, 그죠? 어쨌든 가처분자건자하고도 이 사람도 뭔가 그죠? 뭐 신청 배당 요구 했다라는 자체가 돈을 받을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채무가 총 채무가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일단 나와 있는 3억 6천 그리고 3억 3천 합하면 6억 9천 플러스 알파, 그죠? 플러스 알파 되는 게 가처분권자가 받을 돈, 그죠? 받아야 된다 하는 돈. 그리고는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경매, 이게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3억 6천인데 경매 신청할 때 3억 6천이란 말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이자, 지금까지. 그 다음에 압류, 두 건. 그래서 아마 이거는 좀 취하시키기도 좀 어렵지 않겠나. 경매 진행 중이다 이러면은 일반 건보다는 저렴해야지 우리가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집에서 8억 7천이니까 나도 8억 7천이야 이러면은 계약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금매로 넘겨야지 그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경매가 취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경매가 하려면은 매우 저렴하게 그러면은 8억 뭐 8억이라든가 뭐 해가지고는 8억 초반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 채무를 전부 다 변제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애매모호한데 저는 뭐 취하가 전혀 안 될 건 아니지만은 취하되지 않고 끝까지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등기부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했으나 뭐냐면은 아직도 전입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걸로 나옵니다. 뭐 거주하는지 어떤지는 여러분이 한번 또 가보셔도 뭐 방문해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꼭 뭐 집안에 안 들어가 본다 하더라도 우편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택배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문서상으로 파악이 되는 것은 등기부상 전혀 문제가 그죠? 인수할 게 없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하고도 이사가지 않고 살고 있으며 그리고 또 그런데 그 사람이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라서 만약에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인수할 건 없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세 간단히 보고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대우마리나 3차 단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안내 드립니다. 94년 10월 사용 승인이고요.
10개동에 750세대입니다. 최고층은 15층까지 있고요. 총 주차 대수는 620대, 세대당 0.82 대입니다. 자, 그리고 해당 물건은 103제곱미터입니다. 31평형. 103S도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 구조에 있어서 103을 보면은 103을 요 부분 잘 보세요. 요 부분에 여기 발코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3S를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103S. 103S는 아까 103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생겼었죠. 근데 이 부분이 더 있어요. 이 정도의 차이 말고는 저는 별다른 구조상의 다른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경매권은 103제곱미터고 그리고 180세대가 되고요. 103S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180세대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쨌든 요거 보니까 매물이 말입니다. 지금 14건이 있다고 하고 8억 7천에서 11억까지 매도 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310동 경매건하고 같은 동이고 같은 층입니다. 1층인데 요거 보니까 지금 어떻게 매도 호가가 8억 7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8억 7천 나와 있고요. 그리고는 현재 공실 상태라고 합니다. 공실 상태라고 해서 사진을 올려놓으시는 공인중개사분 계시더라고요. 같은 물건이에요. 여러 군데서 올렸어요. 금매는 금매인가 봐요. 내부 사진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8억 7천부터 시작이고요. 그리고는 2층이 8억 8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실거래가 봅니다. 실거래가 보니까 어떻죠? 자, 305동 2025년은 실거래가 없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9억입니다. 305동 8층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억 9천 요거는 310동이 4층입니다. 그 다음에 9억 305동 13층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8억 9천 9억 요 선에서 거의 그렇습니다. 보니까 쭉 실거래가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호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 찾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1층은 호불호가 굉장히 있는데 1층 괜찮아. 나는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1층이 좋아 하시는 분 만약에 계시면은 법원 경매로 저렴하게 한번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받는 임차인이 있으니까 후순위 임차인 전액을 받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후순위 임차인이 있고 이래서 명도도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경매 초보분들도 충분히 진행 가능한 물건입니다. 자,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